네, 안녕하세요. 집밥심리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상담에서 좋아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크게 4단계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상담을 하면 그냥 수다 떠는 거랑 다를 바 없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상담은 굉장히 목적이 분명한 대화예요. 그 상담에 오시는 분들을 내담자라고 하는데요. 그 내담자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 그 주호소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 주호소 문제를 좀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뭐가 힘들고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왔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사실은 힘들지만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담에 오게 되었는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이야기를 이제 듣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이 뭐 수다 떠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마음 안에 얘기를 하지 않거나 뭐 글로 배출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감정의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돼요. 안전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좀 정화하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거를 말을 하면서 의식화시키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스스로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단계. 안전한 사람과 안전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자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각을 해서 스스로,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점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전에 그 애착 유형에 대한 그 영상을 찍었는데, 아, 내가 연애를 할 때 집착형 애착이어가지고 내가 좀 막 전화도 계속하고 막 받을 때까지 전화하는 이런 그 패턴이 있었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경향성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자각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각을 알아차림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알아차림은 뭐 심리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MMPI-2라고 하는 검사도 있고요. 뭐 TCI라고 하는 검사 등도 많이 쓰는데, 아,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새로운 자극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탐색적으로 막 되게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아, 내가 굉장히 돌다리를 많이 두드리는 사람이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되는 거. 굉장히 이 두 번째가 저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알아차리기만 해도 제가 좋아하는 그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직장 동료들이, 해방일지를 같이 쓴 직장 동료들이, 아니 뭐 그냥 알게 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 극중의 미정이가 내 문제를 아는 거, 저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좀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사실은 자신의 문제를 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네,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조에리의 창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는 알지만 상대는 모르는 것도 있고, 상대는 내 단점이 굉장히 보이는데 또 나는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나에 대한 자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발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내담자로 상담을 받았을 때도 했던 경험인데, 그 자신에 대해서 좀 진짜 깊은 통찰을 하게 되면 아하 모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하고 그동안의 어떤 내 이런 행동의 원인들이 그 생선꽃이 꿰듯이 그렇게 더 설명되고 이해되는 순간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좀 눈물이 많이 나기도 하고, 진짜 좀 이렇게 깊은 좀 뭔가 가슴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해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에서 아, 내가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다면, 세 번째는 내가 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뭐 대부분은 좀 가족의 그 원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원가족의 어떤 좀 히스토리, 그 사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의 어떤 뭐 불화일 수도 있고요. 싸움이나 어떤 그 자라오면서 형제 간의, 자매 간의 어떤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집이었다면, 내가 그래서 이 직장에서 그렇게 여자 상사 아니면 뭐 여자 동료, 여자 후임이랑 이런 경쟁 상대로 인식하게 되고 되게 내가 이기려고 애를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물론 직장은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나 내가 여자 상사나 여자 후임이랑 경쟁을 하게 되면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그 언니와 했던 어떤 그 경쟁이 자극돼서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컸구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현재 굉장히 큰 반응이 나오는 어떤 것들 있잖아, 상황들. 화가 많이 난다든지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사실 큰 감정들은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거의 한 7점에서 9점 이상 되는 이런 큰 감정은 사실은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과거랑 현재가 결합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언니한테 졌어서 그러니까 그런 진 것 같은 그 좌절감 때문에 어렸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언니가 미웠는데 그 엄청 강했던 그 어린 시절의 감정이 현재 자극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굉장히 큰 감정의 기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권위불화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아버지와의 좀 굉장히 강압적인 아버지가 양육을 하셨다면 굉장히 누군가 나를 좀 찍어 누르려고 하는 뭔가 나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상사나 윗사람을 볼 때 내가 굉장히 반발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항하고 싶고 막 이렇게 뻗대고 싶고 그런 것이 사실은 현재 상사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좀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데 유독히 내가 그런 상황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굉장히 욱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게 과거 이제 어린 시절에 커오면서 그 부모님께 느꼈던 그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감정을 느낀다면 사실은 이렇게 과거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이미 지나간 과거를 뭐하러 그렇게 파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과거를 헤집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현재의 내 생활을 어떤 내 직장 생활이나 일을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거의 히스토리를 점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런 이해를 하는 게 3단계입니다. 네. 과거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건이 현재 내가 이렇게 힘든 감정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알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나에 대한 좀 깊은 통찰과 이해가 되게 되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갈등 관계가 되면 나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구나.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자신에 대한 좀 깊은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나는 진짜 왜 그럴까? 이렇게 좀 뭔가 좀 자책을 했다면, 네, 좀 그렇게 좀 연민의 감정으로도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3단계고요. 마지막 4단계는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상담에서는 훈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를 내가 말하고 또 내가 자각하고 또 이해했더라도 사실은 이게 오랜 습관이 있고요. 또 이 뇌에 그 길이 깊게 그 회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욱하는 그 기존의 방식대로 가게 된다든지 그 상황이 되면 확 우울로 빠지게 되는 길로 우리는 계속 가게 돼요. 뇌가 그렇게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내야 돼요. 내가 욱하는 상황에서 욱하지 않고 심호흡을 한다든지 욱하지 않고 산책을 한다든지
내가 술을 마시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했는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따뜻한 차를 우려서 마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새로운 길을 연습하는 그 훈습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습의 단계를 거치면 조금씩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좋아지는 과정이 좀 이렇게 나선형처럼 좋아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더 상담받으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지는 쪽으로 그래프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지 4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